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인아빠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일단은 먼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리플이 과연 우리가 언제 상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영상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아마 또 그런 얘기 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더 들고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은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또 쉽게 또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바로 락업 해제였습니다. 자, 이 락업 해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리플을 또 처음 만들었던 이런 창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제 코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행했던 물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코인이 있는 반면에 꾸준히 물량이 풀리는 이런 코인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개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벗어나기도 해요. 550억 개, 580억 개 되기도 하는데 시중에 풀린 물량이 약 500억 개 정도가 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통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나머지 500억 개, 총 1000억 개 중에서 약 500억 개를 이렇게 리플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개를 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10억 개를 물량을 푼다고 해서 그 물량을 모두 던지냐? 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물량들을 다시 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지갑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면 자, 이 물량 해제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이 이런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한번 올렸다가 쭉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일에 자, 이때였죠? 자, 이때 5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올렸다가 쭉 빼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1월 달에도 그리고 2월 3일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때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얼마 떨어졌죠? 3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이 나오는지 알고 물량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압력 때문에 생기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이 보통은 이제 개인이 알게 되는 시기가 2주에서 3주 전부터 개인들이 알기 시작을 해서 그 시기 동안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붙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번 쭉 올려줬다가 또 빠지고 또 계속해서 횡보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1일에 물량이 풀린다. 몇 개? 10억 개가. 자, 그래서 이 6월 1일 이후로 리플이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오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댓글들 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아니면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을 하고 이렇게 다 답변 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찌됐든 최대한 신경 써서 하고 있고 미숙방님 아비트럼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요. 자, 저희 아비트럼 얼마에 매수했죠? 자, 555. 자, 555. 그쵸? 기억나시죠? 자, 555만 기억하세요. 저희가 555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미 한번 한 10%가량 수익 중이셨을 건데,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트럼도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김에 매수 자리도 다시 한번 더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께서 HC님께서 이제 커널다오를 물려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좀 많이 부족했었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저도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또 긴 글을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진심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요새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매매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또 어떤 정보들을 많이 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앞으로 저랑 함께 하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즐거운 이런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실까,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딱 드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되게 소름 끼치고 되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좋은 칭찬들, 그리고 수익 보셨으면 수익 보셨다라든지 수익 보신 걸로 가족들과 같이 고기를 사 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인간미 있게 또 이런 것들 같이 남겨주셨으면 저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쓰드렸는데 그래도 잘 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 또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만 딱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받거나 유료로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투자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그래도 저를 좀 더 믿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투자 스타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딱 하루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인 아빠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이렇게 오늘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제가 언제 만났냐면 2024년 5월 달에 만났어요. 5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시장이 완전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8천만 원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12월 4일에 어떻게 됐나요? 1억 3,700만 원이 되죠. 이렇게 만들기까지가 그렇게 엄청 어려웠던 거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3,700만 원 보이시죠?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대략 6천만 원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쵸? 엄청난 수익은 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 1억, 2억, 3억, 4억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투자 전략과 그리고 투자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할 때랑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비중 조절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에요.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닥부터 끝까지 또 꼭대기까지 들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이제 소통방에서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매일매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매일매일 주시고요. 이건 제가 혹시나 뭐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나요? 자, 5월 23일이죠. 5월 23일 날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오늘 다 인증을 해 주신 거예요. 5월 20일 날 보이시죠? 자, 인증해 주신 거 보이시죠? 팬케이크사. 지금 3,500원 넘어갔죠? 다 인증해 주십니다. 이거는 실제 자료고 저랑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자, 저도 엄청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부터 해서
왜 이렇게 자금들이 이 아비트럼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번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이 상승장이 정말 제대로 나와줬을 때 과연 시장 안에서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쏠리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봅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코인이었죠? 솔라나였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관련된 코인들, 업비트에는 없지만 빗썸에 있는 네이디움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이 주피터는 업비트의 추후에 상장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찾아갑니다. 단순히 이름만 들어보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이 솔라나가 뭔지 어렵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 아비트럼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홀딩인가요? 네, 홀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꼭대기에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시겠죠? 자, 팬들도 저희 진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자리들은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자리에서 드리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면 다 매도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이렇게 또 뭐 해볼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오늘 리플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비트럼은 리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리플이 정말 지지부진해요. 그쵸? 봐보세요. 아비트럼은 올라갈 때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요. 그쵸?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한 흐름들이 정말 중요한데, 최근 제가 스택스 추천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코인의 자금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자, 비트코인으로 흘러간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생태계로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스택스와 비트코인 SV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이에요. 자, 이건 오전인데 보시면 어디로 올라가죠? 비트코인 양이 좀 많이 줄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막 페페도 가고,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막 가고, 저희 들고 있는 또 유니스왑으로도 좀 가고 있네요. 그쵸? 유니스왑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또 어디로 가요? 또 비트코인 제외하고 봤을 때 솔라나. 그쵸? 그러면 이 솔라나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제가 오전 게시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 올라가네요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주피터. 자, 그리고 뭐 올라가요? 피스 네트워크.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가요? 그리고 무댕. 자, 무댕 민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그리고 올라갔었고, 자, 보이신가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 업비트를 켜놓고 뭐가 올라가나 한번 쭉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딱 나눠질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제 솔라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솔라나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은 좀 떨어지지만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띄고 있고, 솔라나는 오전에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오늘은 옵션 만기예요. 대리빗 거래소. 그래서 이 솔라나가 현재까지도 강세이다 보니까 오후에도 이제 비트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될 것들, 그럼 단타를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제가 생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뭘 골랐어요? 솔라나를 골랐잖아요. 오후에도 비트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조건과 두 번째, 그리고 솔라나로 자금이 쏠린다라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부합을 했을 때 관련 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뭘로 한다? 자, 결국에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강한 미우코인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단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올라갈지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하루를 놓고 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플의 해결책
가장 기본적인 이 돈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게 또 가요등하실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이 리플의 흐름들과 빨간색은 비트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은 전체, 자, 알트코인들이 몇십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합친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알트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가총액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냥 알트코인 일반적인 흐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 가운데 리플이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이 리플과 안 없어지네요. 자, 이 리플의 흐름들과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의 흐름. 자, 다 똑같은데? 그쵸?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제가 하나를 추가해서 볼게요. 오, 이제 파란색이죠. 자, 그리고 리플이 엄청나게 시세를 줬던 시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비트코인을 꺼볼게요. 자, 이건 검은색은 일반 알트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은 이 파란색이 떨어지고, 자, 검은색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리플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잠깐만 켜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어때요? 자, 이 빨간색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죠?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파른 상승이고요. 상승이긴 하지만 조금 폭이 좁은 상황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파란색이 죽고 빨간색이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올라와 줘야 리플이 크게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검은색이 뭐예요? 일반 알트코인. 그리고 이 파란색이 뭐예요? 자, 이 파란색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쉽게, 그냥 파랭이라고 부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파른 상승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우상향하지만,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다. 그쵸? 조금 비트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파랭이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플이 쭉 오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있고요. 이 검은색은 알트코인, 일반적인 알트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리플은 언제 올라요? 파랭이가 죽고 나서 알트가 움직여야 간다는 거예요. 왜요? 리플은 알트코인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알트코인으로 보되 시가총액이 높고 현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플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언제 오르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알았잖아요. 그쵸? 지금 알았어요. 방금 우리는 뭘 알았어요? 리플이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파랭이가 죽어야 돼요. 파랭이가 빨리 좀 죽어라. 그쵸? 파랭이가 죽어야 됩니다. 결국 이 파랭이가 죽어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돼요? 리플이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 조금 이제 가파르게 움직였지만, 그쵸? 가파르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쵸? 앞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파랭이가 죽으니까, 죽기 시작하니까 리플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제 죽기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락은 물량 해제 그 일정도 남아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곧 있으면 진짜 한 번 더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렇게 보세요. 이걸 진짜 어렵게 풀어서 말하면 전문 용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알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게시판에 올려드린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비트럼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유니스왑 들고 있잖아요. 아까 게시물에 보니까 유니스왑 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길래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유니스왑 8,700원 이하 추천을 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혜 코인이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마찬가지다. 아비트럼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아비트럼 현재 상황들을 봐야 되고 자금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왜 정책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수혜인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이 댓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렇죠? 한번 남겨주시고, 아니면 할 말 없다 그러면, 아, 대박 나자. 자, 우리 코인 아빠 대박 나자 해서, 자, 대박, 대박 하고 이렇게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천님께서 아비트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신경 써서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 잘 되실 수 있게 제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 고정 댓글란에 이거 링크 있거든요. 이거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니스왑과 아비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시 암호화폐 시장 장기 호황. 자, 이거는 제가 통과되자마자 여러분들께 뭐가 호재입니다. 자, 어떤 게 수혜 코인이에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이더리움도 당연한 거고요. 뭐 유니스왑, 뭐 온도 파이낸스. 뭐 여기서는 이렇게 딱 4개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수혜 코인인 건데, 자, 이더리움이 수혜 코인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현재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있는 곳이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 자, 블록체인 안에 하나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 모든 활동적인 부분들은 다 온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안에 있다 해서 온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을 쓰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현금처럼 들고 다니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물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실물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보관해요? 지갑에다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 지갑 안도 뭐냐면 온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상용화가 돼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지갑에다 넣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삼성페이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온체인 거래이고,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뭐 솔라나 네트워크도 사용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 체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있죠. 그때 57%짜리 그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이더리움이 수혜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도대체 아비트럼이 무슨 상관인데, 그쵸? 그러면 이제 아비트럼 뭐라고 있죠? 레이어 2라고 있어요. 자, 레이어 2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enhance, 자, 트랜잭션 스피드, 그쵸? 트랜잭션 말 그대로 우리가 전송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요. 비용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는 10개밖에 한 번에 처리를 못 했는데, 자, 레이어 2에서는 뭐 10개, 20개, 30개씩 처리가 가능해진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삼성전자다. 그렇게 되면 레이어 2인 아비트럼은 하청업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일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호재예요? 레이어 2한테 호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리 보시다시피 멘틀도 있고 옵티미즘도 있고 뭐 아비트럼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순위를 정해 놓은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고점이 나오면, 자, 이더리움이 크게 여기서 더 급등을 하면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아비트럼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는 너무 또 잘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제가 댓글, 고정 댓글란에다가 이 사이트 올려드릴게요.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번역해서 쓰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립토 슬레이트라고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덱스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이 덱스라는 거래소, 이 거래소 안에 탑 200, 전체 아비트럼 물량의 상위 보유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유자들의 물량인 건데, 자, 이 파란색만 보면 쭉 떨어지죠. 자, 쭉 떨어지고 나서 물량을 계속 모아갑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라색 선, 자, 이 보라색 선이 이들의 평균 매입가라고 보시면 돼요.
0.7646이죠. 0.7646이고 현재는 얼마인가요? 0.4292예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만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위치에서 0.75달러, 0.76달러 구간 안에서 이런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략 50% 상승한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심재천님 보시면 아비트럼 1,007원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손실도 많이 나신 상태이실 거고, 그리고 이제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때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0.76달러였나요? 그렇죠? 대략 50% 좀 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50%면 그렇게 높진 않네요. 890원, 9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최소 여기까지는 들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6월 달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밑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절대로 안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끝까지 대응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비트럼 이렇게 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목표가는 항상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유니스왑도 보시게 되시면,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게시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밤에? 자, 오늘 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자,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까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또 조금씩은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유니스왑이 이렇게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여기 유니스왑으로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니스왑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고,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에요. 유니스왑이 좀 개별적인 거고, 그쵸?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거 매수 자리에 좀 더 다시 잡아드릴 건데, 이게 내일 빠지고 또 모레 빠지는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점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어차피 추가 매수 해드릴 거고, 그냥 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자, 그렇게 아무튼 이제 대략 온도 파이낸스는 이제 1395원에서 이제, 자, 이제 좀 있으면 비트가 반등할 시기이긴 한데 지금이 5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비트 반등 시기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1410원 이내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1차 매수 하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차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만. 그리고 유니스왑도 보시면 유니스왑도 현재 구간에서 자, 8,960원. 자, 최대한 저점에 사셔야 돼요. 지금은 다시 반등 조금 줬잖아요. 1차 아시겠죠? 그리고 아비트럼. 자, 아비트럼. 자, 아비트럼도 자, 592원. 자, 저녁에 좀 더 조정 나오면 영상이 또 바로바로 올라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저녁에 만약에 좀 더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더 낮은 가격에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 한 580원 정도 저녁에 좀 떨어지면. 근데 저녁에 좀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옵션 시장 때문에 좀 변동성 나온 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기라서 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593원 이하 아시겠죠?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냥 또 매수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자, 일단 이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바인도 보시면 지금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가. 자,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아니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바이누,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이랑 유니스왑. 자, 이제 유니스왑. 자, 아까 온체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인구가 그냥 늘어나서 사람들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하구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온체인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온체인 시장을 이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은행에다가 돈 맡기죠.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자를 받기 위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대출을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네들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은행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자, 유니스왑이 일부를 해줘요. 전체적인 은행 역할을 해주는 건 또 아닙니다. 자,
대출이나 이런 거는 다른 플랫폼 에이블을 통해서 해줍니다. 얘는 뭐 하냐면 얘도 하나의 저축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거래, 증권사 만기로 이제 이 안에서 이 유니스왑 안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런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유니스왑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TBL도 보시면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거래량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더리움 때문에 얘가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수혜일 수밖에 없어요. 간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비트럼이 더 올라가거나 유니스왑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 8,900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좀 더 낮게 잡아 드릴게요. 그냥 자, 저희 8,700원 이하 매수였죠. 이거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8,700원 이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래 흐름 안 볼게요. 자, 제가 고래 흐름 할 때 항상 리듬 타죠. 그리우신 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농담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 또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그쵸?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꼭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